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111번째 이야기는 갈래 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저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넘게 싸웠는데 이를 백년전쟁이라 합니다. 전쟁 초기인 1345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갈래 시민과 약 11개월 공방전을 벌인 끝에 갈래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왕은 갈래 시민들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갈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할 6사람이 교수형에 처할 밧줄을 목에 걸고 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갈래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갈래 시민들을 위해 누군가 6명이 희생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용감하게 나선 6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래시의 핵심 인물들로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웨스타슈트생 피에르가 왕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장드웨르, 자크 드 위샹, 장드 비엥스, 피에르 드 위샹, 그리고 앙드리에 당드르가 차례대로 밧줄을 목에 건 채 왕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처형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영국의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한 저 용감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은 왕과 영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하므로 6명은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6명은 갈래 시민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84년 갈래의 시인은 조각가인 로댕에게 6사람의 조각상을 의뢰하였습니다. 로댕은 11년 동안 심의를 기울인 끝에 1889년 갈래 시민이란 불멸의 조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갈래 시민 조각상은 12개로 복제되어 12개국에 보내어졌고 그중 하나가 한국에까지 보내어져 한국에도 갈래 시민의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6명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저의 기운이 된 것입니다. 노블레스란 닭의 벼슬을 뜻하는 것이고 오블리저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말로 닭의 자랑은 벼슬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라는 말로 높은 지위와 신분은 영광이 아닌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저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로마 귀족과 고위층은 공공봉사는 물론 특히 국가가 위기를 처하였을 때에 기부와 헌납하는 것은 의무이자 명예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귀족 리허트 호헨남작은 자신이 탑승한 전투기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 색을 칠한 후 편대의 최선봉에서 싸워다 전사하였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여왕에 즉위하기 전 2차 세계대전 중 군복을 입고 간호병으로 지원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
미국의 장성들의 자녀 139명 또한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35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그들 중 195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저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요청되고 있는 덕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112번째 이야기는 베토벤을 낳은 본에서 묻힌 빈까지입니다.